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원석입니다. 오늘 그 발표 관련해서 사실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좀 제가 일반적으로 발표할 때 제목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조금 주저를 했지만 일단 웹 관점에서 제가 이제 사실 웹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대학원 때부터 웹을 했으니까 한 2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웹이 어떻게 이제 3.0까지 지금 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웹 3.0의 기본적인 샘플로서 프로젝트를 하나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웹 3.0 관련된 표준화, 주요 표준화 내용들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웹 3.0 관점에서 블록체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그 웹이 원래는 이제 1989년에 팀 버너스리가 그 웹을 처음에 제안을 했고, 그게 이제 W3C라고 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웹을 표준화를 한 것이 1994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HTML이나 HTTP나 URL 이런 표준들, 이 세 가지 표준밖에 없었고, 굉장히 심플한 어떤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웹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한 2006년 정도 되면서부터는 이제 모바일 웹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 그 화면 조그만한 폴더블 피처폰들을 주로 사용했었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웹을 올리는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는 또 하나 굉장히 빅 이벤트가 있었던 것이 아이폰이 2006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풀 브라우징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웹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디바이스의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HTML5라고 하는 표준이 나오면서 어떤 디바이스 플랫폼으로의 어떤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그리고 이제 한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그 다음에 IoT 관련된 분야로 웹이 계속해서 그 진화를 하고 있었고요. 이 페이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1994년 홈페이지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웹 1.0 세대 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인풋 박스 같은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이미지, 텍스트, 그리고 링크, 그게 이제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웹 2.0으로 좀 접어들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네이버 사이트인데 여기서 웹 3.0이라고 검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 리스트가 나오죠. 근데 저거는 브라우저에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보여주는 건 그러니까 보여주긴 하지만 처리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서버에다가 웹 3.0이라는 키워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아와서 이제 키워드 가장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 리스트를 받아와서 리스트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웹 프로토콜 자체가 그 커넥션 리스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출 버튼을 누르면 그때 이제 서버 사이드로 리퀘스트가 날아가고, 그때 이제 사실 서버 커넥션을 맺고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서버가 이 브라우저로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이 끝나는 그런 단순한 프로토콜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비동기 기술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건데 AJAX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싱크로너스 자바스크립트 앤 XML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나오면서 굉장히 그 웹이 그 UX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UX가 굉장히 좋아진 기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뭐 지금을 보시면은 구글맵 같은 거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마우스로 왼쪽 오른쪽 당기고 위아래로 당기면 당긴 부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걸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는 실제로 유저한테 보여주는 거에 한 2배 정도를 캐싱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캐싱을 해두고, 사용자가 당기면 당긴 쪽에 어떤 지도를 보여주고 다시 2배를 캐싱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AJAX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동기 기술 같은 걸 쓴 거죠. 이러면서 이제 웹의 어떤 UX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이제 그 보통 이제 웹 3.0을 얘기할 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 뭐 읽기만 가능한 웹, 뭐 리드라이트가 가능했던 웹, 그다음에 웹 3.0이 그 오너십을 갖는 웹,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떤 그런 어떤 세부적인,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심플리파이해서 표현을 하시는 거고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세부적인 어떤 기술의 발전 방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웹은 웹 2.0의 웹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이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웹에서 현재 굉장히 큰 어떤 변화의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웹 3.0이라는 용어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는 왜 그러면 웹 3.0으로 넘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보면 웹 2.0이 가지고 있던 이런 어떻게 보면 그 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웹 2.0의 어떤 큰 흐름과 관련한 데이터에 대해 분석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인터넷 트래픽의 57%가 6개 회사의 서비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떤 서비스가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인스타그램 대부분의 그 분들이 이미 계정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엄청난 개인 데이터들을 넣어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개인 데이터들이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개인 데이터들을 그런 그 독점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 정보들을 독점하거나 남용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수익에 대한 독점이나 남용하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열심히 써서 그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의 컨트리뷰션에 대한 어떤 그 리워드를 받는 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수익에 대한 독점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이런 이슈들이 크게 대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서 이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개인정보 유출이 사실은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2019년 기사인데 2억 6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최근에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가 털린 걸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키사에서 만들었던 이제 얼마나 개인정보들이 많이 탈취가 됐는지에 대한 리스트인데 거의 매년 한 두세 건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대규모로 털리는 것들이. 이런 게 이제 기존의 어떤 우리가 웹 2.0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웹 3.0이라는 용어들이 최근에 나오지만 웹 3.0이라는 용어는 의미적으로 보면은 이게 웹 3.0이다라기보다는 어떤 디렉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2005년 6년 정도에는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게 웹 3.0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실제로 어댑테이션 되는 게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웹 3.0이라는 용어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제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이제 웹 3.0이라는 용어가 다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바라보는 웹 3.0의 주요 어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어떤 부분들이 그러면 더 개선되는 우리가 변화를 해나가는 방향이냐라고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탈중앙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나 개인의 데이터를 탈중앙에서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인프라 측면에서 서비스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떤 탈중앙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DAO처럼 이게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오토노머스 오가니제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게 기업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커뮤니티가 리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참여에 대한 보상. 그래서 어떤 서비스나 웹 3.0 서비스에서 어떤 서비스에 기여하는 기여자들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클리어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투명하게 그 보상하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그냥 하나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고 기업에 의해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를 포함한 커뮤니티,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 사용하는 측, 그런 전체적인 어떤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에게도 이제 충분한 투명한 보상을 하는 형태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에 대한 소유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방향에서 지금 W3C라고 하는 웹의 표준을 만드는 곳에서도 솔리드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5가지의 어떤 주요한 포인트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웹 3.0에 대해서 아까 보신 거는 기본적인 어떤 변화의 방향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기본적인 사례를 간단하게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이브 매퍼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도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제공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구글과 BT를 하겠다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올해 4월 달에 이제 1,800만 달러 정도를 투자 유치를 했고,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도 서비스가 과점 서비스이기 때문에 독점이 돼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여기 보시는 테이블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2018년 기사를 제가 가져온 건데, 구글에서 웹 API라는 거를 서비스를 하고,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그런 배달 서비스들, 그래서 이제 구글 맵 서비스를 썼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구글 API를 쓸 때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구글 맵을 사용할 때 돈을 내지 않지만 이제 기업들은 돈을 내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한 10배 정도의 어떤 사용료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과점되어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굉장히 그 가격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브 매퍼라는 프로젝트는 리즈너블한 가격으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 지도 서비스하고 경쟁을 하겠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어떤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웹3의 어떤 그 컨트리뷰터들을 모아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이브 매퍼가 제공하는 그 카메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블랙박스. 그 블랙박스를 사서 자기 차에다가 장착을 하고 돌아다니면 그 동영상을 찍어서 하이브 매퍼 서버 쪽으로 올리고 그 동영상을 가지고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를 이런 이제 동영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 컨트리뷰터들한테는 허니 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코인을 인센티브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공하는 서버 이제 지도 서비스를 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했을 때 그걸로 허니 코인을 소각해서 어떤 그 허니 코인에 대한 리워드의 가치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여자들한테도 뭔가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정리를 제가 해놓은 거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동영상을 촬영했을 때 그 동영상에 대한 퀄리티, 그 다음에 이 동영상에 대한 퀄리티를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얼마나 새로운 어떤 위치를에 대한, 그러니까 새로운 길에 대한 동영상을 보냈는지 아니면 예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길에 대한 동영상을 보냈는지에 따라서 리워드를 차별화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전에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DID나 이런 이제 표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웹 3.0 관련해서 그런 표준화는 이루어지고 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W3C라고 하는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곳에서 웹에 대한 표준화를 이제 국제 표준을 만드는데, 웹3라고 하는 용어가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웹3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도 이 DID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ID 표준은 2015년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논의가. 그래서 이제 올해 2022년 7월 19일 날 이제 오피셜, 그러니까 공식적인 W3C 국제 표준으로 제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부터 이게 논의가 됐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W3C라는 하고 하는 곳에 기업들의 어떤 니즈가 있는, 어떤 표준에 대한 니즈가 있는 기업들이 와서 관련된 표준을 개발했고, 그게 이제 DID였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웹 3.0의 굉장히 핵심적인 표준, 굉장히 중요한 표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DID 기반의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표준 중에 하나가 Verifiable Credential이라고 하는 표준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쿠브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아실 거예요.
그 백신 증명서 하는 앱,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런 것들이 다 이 베리파이블 크리덴셜 표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DID와 이 베리파이블 크리덴셜로 만든 이 쿠브나 아니면 그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표준인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W3C가 현재 1.0, 1.1 버전까지 표준을 만들고 2.0 버전을 지금 디벨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을 모아서 지금 2.0 버전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DID나 Verifiable Credential 이런 생태계 자체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표준화된 API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API에 대한 표준화를 이 Verifiable Credential HTTP API라고 하는 표준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W3C에서 솔리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팀 버너스리, 그러니까 팀 버너스리는 이제 웹을 창시한 분이죠. 이 팀 버너스리가 주도를 해서 이 솔리드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고, 현재 이제 MIT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 이제 그 목표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핵심 표준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웹 3.0에서 5가지 어떤 특징들 중에 마지막 특징이 있죠.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관련된 중요한 표준들을 개발하는 것이 솔리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솔리드 프로젝트가 사실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 편에 보시면은 저게 센트럴라이즈드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이나 뭐 두들이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던 내가 거기에 계정을 만들고 사용하지만 그 데이터는 그 페이스북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업체 서버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중앙 집중화가 되고 그게 독점화가 되는 거죠. 어떤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솔리드 프로젝터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가 사용하는 데이터, 제가 제너레이션하는 데이터는 예를 들면 구글 닥스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제가 사용하는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카카오 내비, 뭐 어떤 뭐 구글 캘린더 이런 데이터들이 그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정한 구글 닥스에 그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접근하고 싶을 때는 저의 허가를 받아서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능하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처음에 보면. 근데 이런 어떤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솔리드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그럴 때 어떤 인터페이스들, 이런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의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그 다음에 오센티케이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표준화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웹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바라보는 건 그거예요. 블록체인 자체는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특별한 기술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그냥 단순해서 개념화를 해서 보면 데이터베이스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경계나, 그 다음에 이제 물론 퍼블릭 블록체인을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누군가가 어떤 허가를 받거나 하지 않아도 어떤 개인의 어떤 가치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웹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굉장히 A라고 하는 서비스를 내가 개발했을 때 그거 자체를 어떤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존에는 모든 국가들의 페이먼트 시스템들을 다 붙여야 됐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굉장히 많은 레귤레이션 이슈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페이먼트나 어떤 가치를 보내거나 주고받을 수 있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굉장히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제3의 어떤 서드 파티 트러스트라고 하죠. 제3의 신뢰 기관이 없이도 이런 것들을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웹 3.0 생태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웹 3.0 생태계를 위한 이제 블록체인 관점에서 이슈는 일단은 사용자 UX가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그런 블록체인들을 쓸 때 이제 그런 걸 쓸 때 각각의 이제 지갑을 저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그 블록체인을 연동해서 무엇인가 트랜잭션을 저장하거나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웹3는 하나의 어떤 블록체인을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블록체인을 같이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각각의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지갑들을 사용자가 설치해서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큰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니버셜 월릿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갑으로 다양한 블록체인을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갑의 어떤 주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16진수로 돼 있죠. 뭐 OXFF-CP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지갑을 사용하는 UX 관점에서도 뭔가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 자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크로스 체인이나 상호 운영성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료 블록체인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의료 정보를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보험 서비스를 하고 관련된 블록체인이 있을 때 비대면으로 어떤 개인의 어떤 의료비 청구를 한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병원에 가서 어떤 그 진료 기록을 띄어서 이 제출을 해야 되죠, 대면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블록체인 간의 어떤 그 크로스 체인 이슈나 상호 운영식 이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블록체인이 더 활성화가 되려면 이런 그 블록체인의 상호 운영성 이슈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